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16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문제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16번부터는 이제 주관식 처음 문제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로그의 성질을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이제 방정식 로그 2 괄호하고 x-3 괄호 닫고는 로그 4 4에 괄호 열고 3x-5 괄호 닫고 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밑이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진수라고 하잖아요. 진수, 그렇죠? 진수. 그럼 이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의 이제 그 관계가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 2를 지나면서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우상향. 그렇죠? 그리고 1보다 작은 그런 상황일 때는 따로따로 그릴게요. 합쳐서 그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는 얘를 이제 밑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수라고 해요. 지수. 근데 여기는 이제 진수라고 하죠. 그렇죠? 지수하고 진수. 그런 관계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는 자 2의 x, 2의 x승, 2분의 1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지수 함수 2의 x승의 역함수 관계거든요. 로그 2x라는 게.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역함수라는 게. y는 x 대칭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이렇게 y는 x 대칭이라고 봤을 때 이제 y는 x가 이제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거울 역할을 하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좀 잘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0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y는 x 대칭이니까 로그 2분의 1, 즉 1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1의 x는 자, 얘가 이제 거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요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1보다 큰 상황일 때는 우상향 한다. 우상향. 로그 함수도 우상향 하는 거죠, 우상향.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을 때, 즉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이나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우하향한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하향. 이렇게 된다는 거. 0, 1을 지난다는 거. 지수 함수는 여기는 1, 0을 지난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하고 이제 진수 함수는 이제 같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역함수 관계로 같이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게 되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조건은 당연히 이 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요. 양수예요, 양수. 그런데 이 진수, 지수 이런 관계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봐요. x의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 범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지수에서는 지수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이 지수 조건은 따로 없어요. 그냥 실수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 아무 조건도 없으면 그냥 실수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요. 로그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x값의 범위가 양수죠, 양수. 음수는 없죠, 전혀. 그렇죠? 음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뭡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음수가 되면 안 돼. 지수는 그래프에서 딱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외울 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외우게 되면 잘 안 잊어먹게 돼요. 잊어먹더라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여기는 전체구나. 실수구나, 실수. 여기는 X값의 범위가 양수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문제를 항상 풀 때 조건을 먼저 따주죠. 조건. 그 답이 될 수 있는 조건. 조건을 먼저 좀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x-3이 양수고, 그렇죠? 또 3x 마이너스 5도 양수죠, 그렇죠? 이제 요거 풀면은 x는 3보다 큰 거고, 그렇죠? 또 x는 3분의 5보다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3이라고 하고 3보다 커지니까 빈 동그라미죠, 빈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5니까 1, 2, 이 정도 되겠죠? 3분의 5. 3분의 5면 여기겠네, 그렇죠? 2가 3분의 6이니까, 그렇죠? 2, 3분의 5, 그렇죠? 3분의 5보다 크다.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전체 범위는 3보다 큰 조건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3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밑이 서로 같아야 돼요. 얘는 2고 얘는 4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문제 푸는 이제 팁을 하나 좀 드릴 텐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맞춰주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를 만약에 2로 맞추게 되면은 얘가 2가 되잖아요. 2가 되면서 여기에 2분의 1승이 붙습니다. 즉 로그 4의
3x-5인데 요거를 만약에 2로 바꿔주면은 자 2의 제곱 3x-5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요 밑에 있는 게 분모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2분의 1 로그 2에 3x-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승이잖아요. 이런 이제 집어넣으나 마나니까 굳이 이제 쓰진 않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분모고 요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분모.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로그 2에 3x-5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승이라는 거는 뭡니까? 3x-5의 루트잖아요. 루트. 루트 3x-5.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바꾸는 것보다는 작은 숫자를 큰 숫자로 바꿔주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한번 큰 숫자로 바꿔줘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4, 그쵸? 로그 4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2였으니까, 원래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2의 제곱인데, 원래는 이제 2의 1승이잖아요. 2의 1승인데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이 되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넣었다 뺐다 똔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2분의 1승을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승 그리고 x-3 자 얘가 이제 아까 분모 역할을 한다 했죠. 1승이고 그러면 2분의 1 분의 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로그 4의 x-3 따라서 결국엔 요거 2가 되는 거 2 로그 4의 x 제곱이 되는 거겠죠. 제곱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요것처럼 이제 하면은 조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불필요한 과정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로그 2의 x-3 요거를 이제 4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4로 바꿔주려면 여기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쪽에도 얘가 이제 분모라고 했으니까 분모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2니까 그냥 1이 되잖아요. 똔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4의 x-3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x- 이제 밑이 서로 이제 같아졌잖아요. 그렇죠? 4로 같아졌고 x-3의 제곱이 3x-5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3의 제곱이 3x-5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거는 3x-5 자, 우변에 있는 것을 이제 좌변으로 보내면 x제곱 자 이건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4 인수분해 하면 자 14는 2 곱하기 7로 쪼개지죠. 그렇죠? 두 개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2 또는 7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하고 7이가 답을 하면 안 되죠.
이미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구해놨잖아요. x는 3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은 7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은 이런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그 주된 대상이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이런 강의는 이제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연습을 해두고요. 그리고 그 진수 조건 이런 걸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을 바꿀 때, 통일시킬 때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줘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바꿔주게 되면은 루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1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딱 개념 잡고 밑이 얘는 2고 얘는 4니까 여기다 제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x-3의 제곱 3x-5 인수분했다. 2하고 7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x는 3보다 크구나. 그럼 답 7. 그럼 10초 안에 푸는 거 10초 안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단지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시수함수하고 연관시켜갖고 수업을 한 건데, 어쨌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자기 거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